자, 이번에는 메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페이지를 5개를 만들어 놨었죠. 그 중에서 홈을 전면 페이지로 만들어 놨었어요. 기억하시죠? 설정에 읽기에 가서 전면 페이지로 저장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홈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에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엘레멘토로 편집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워드프레스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볼게요. 네, 엘레멘토 전체 너비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엘레멘토로 편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슬라이드 이미지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링크를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사이트에서는 가장 사실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내 포트폴리오에 대표하는 포트폴리오로 메인을 구성해서 내가 가장 어필하고 보여주고 싶은 작품을 메인에 걸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인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라고 치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슬라이드 하는 요소를 쓰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를 쓸 거고요. 다른 것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캐러셀은 이미지가 안 들어가서 지금 이런 상태일 거고, 사실 이 친구는 링크를 걸 수는 있네요. 근데 이미지 각각의 링크는 아마 걸기 어려울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제가 메인에 2개의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네. 전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줄 슬라이드는 1개를 보여줄 거고, 이미지 늘리기 아니요. 탐색은 전 화살표는 안 하고 도트만 할 거예요. 근데 화살표 하고 싶으신 분들 화살표 하셔도 좋아요. 링크는 사용자 정의 URL을 쓸 건데, 지금 이 슬라이드를 통틀어서 하나의 URL밖에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지는 깨끗하게 나오고 되게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URL을 어떤 나의 작품마다 나의 그 포트폴리오마다 해당하는 URL로 가게끔 하고 싶은데 그 기능이 없어서 얘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긴 한데요. 나머지 하나 있었던 요소도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긴 한데요. 아마도 어떤 그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그 템플릿에 맞춰서 슬라이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성 같습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하나를 넣고 그냥 위젯을 넣어서 각각의 슬라이드를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링크도 각각 달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전체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각의 폼을 아무래도 내가 에디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자유도는 주어지지만 좀 귀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택하기에 괜찮은 요소 같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첫 번째 요소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이거는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대신 뭔가 기본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텍스트 넣을 수 있고 버튼 들어있어요. 이거에 만약에 맞춰서 메인 슬라이드 구현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간단하게 쓰시기에는 좋습니다. 이거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으시고 컨텐트 채워주시고, 여기에 무슨 작품명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간단한 설명 넣어주시고, 여기에 내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 연결이 되도록 링크를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현하시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크게 자유도가 있는 편은 아니죠. 네. 여기에서도 두 번째 슬라이드에 마찬가지로 이미지 넣고 두 번째 이미지 설정해 준 다음에 크기 전체로 맞춰주시고,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URL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구현하실 수 있거든요. 한 번 스크롤에 슬라이드가 몇 개 넘어가게 할 거냐거든요.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세팅해 보시면은 오토플레이 되어 있고, 5초마다 플레이 되게, 슬라이드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슬라이드가 멈추게 되어 있고, 무한으로 두 개가 무한으로 돌게 되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방향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뭔가 옵션들이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개를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보기를 한번 눌러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게 됩니다.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 위에 썼던 이 슬라이드가 좀 이슈가 있었던 슬라이드예요. 그 슬라이드를 여러 개 넣었을 때 접혔다 펴지는 모습이 보이는 버그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된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포맷을 쓰는 게 좋다 하시면 이 위에 걸 쓰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데모 홈페이지 자체를 그냥 텍스트나 어떤 버튼 없이 슬라이드로만 돌아가게 구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목적에 맞는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해 주시고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뭔가를 선택했을 때 어떤 편집창이 나올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이 구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서 지금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거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수정할 때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슬라이드 수정할 때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뭔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뭔가 금지됐다는 표시가 뜨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 슬라이드에 편집할 거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편집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 전체 캐러셀을 편집해 주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캐러셀에 패딩이 저는 싫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패딩이 아니군요. 자, 그러면은 이 왓더지? 이 컨테이너 자체에 있는 패딩이네요. 이 컨테이너 위치를 한번 다시 볼까요? 내비게이션 열어서 지금 선택이 이게 슬라이드가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 컨테이너를 편집을 해주셔야 되네요. 네, 요거에 패딩 값을 0으로 줄여줄 거예요. 여백이 저는 싫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여백을 패딩 값을 0으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과 여백의 차이는 제가 기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아마도 심플 포트폴리오 중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그거를 제가 찾아서 영상의 설명글에 찾아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없앴고 이 캐러셀에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 화살표는 쓰지 않을 거라서 없앨 거고요. 페이지 내이션이 이 다츠거든요. 그래서 이 다츠만 쓸 거여서 이 다츠만 꺼내 놓을 거고요. 스타일로 가셔서 gap between slides, 얘네 그 슬라이드 사이에 여백을 얼마나 줄 거냐 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슬라이드 될 때 이 공간, 이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 사이에 들어가는 공간을 10만큼 준다는 이야기 같아요. 공개를 한번 해보고 한번 페이지 보기를 눌러서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10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 여백이 싫어요. 그러면 이거는 0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내이션으로 가신 다음에 이 다츠의 크기를 몇으로 할 거냐,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은 몇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요거는 일단은 저는 이 슬라이드 위에 얹고 싶거든요, 이 다츠를. 그래서 스페이싱을 마이너스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이미 그 기본 스페이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픽셀을 했을 때 이 슬라이드에 딱 얹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값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커스텀 포지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에 있게 하고요. 밑에서부터는 30만큼 껴지는데 마이너스 30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위에 올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다츠 색깔은 컬러를 흰색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호버가 됐을 때, 이렇게 얹었을 때 지금 까만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흰색에서 약간 그 오파시티를 준 그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눌리는 느낌 들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개 눌러줄 거고요. 나중에 이 이미지에 와서 그 포트폴리오 다 올린 다음에 링크를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때. 지금은 이렇게 해서 메인 페이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페이지 보기 눌러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크릿 창으로 열어서 한번 접속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메인 페이지는 구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그 옵션 중에 이렇게 호버했을 때는 멈춰라 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별로 적합하지 않은 선택 같아서 이거는 아니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션을 멈춰라 잖아요. 이것도 한번 풀도록 할게요. 한 다음에 공개 다시 눌러주시고 5초마다 돌아가는데 3초마다 돌아가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세로 고침을 해주시고 슬라이드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그냥 딱 헤더에 딱 붙어서 나오는 걸 원하는데 뭔가 지금 슬라이드 영역에 위쪽 아래쪽으로 여백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컨테이너 제일 상위에 있는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여백일 걸로 보여요. 이 여백에 고급으로 가셔서 패딩 값을 0으로 주면 여백이 싹 빠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푸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백이 없어서 딱 붙어 있는 거를 좀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푸터를 클릭하시면 푸터 편집창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아래로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을 줄 건데 패딩 값으로 줄 거고요. 사실은 뭐 패딩으로 주든 그냥 이 여백 마진으로 주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위로는 50 줄 거고요. 하단으로는 90 줘볼게요.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70 정도 줄까요? 네, 70 정도 주고 공개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한 32 줄 거고요. 밑에 42 줄게요. 밑에 35 줄까요? 왜냐면은 지금 이 텍스트 에디터 자체에 하단에 20만큼 여백이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22. 네, 2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여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백을 줘서 메인 페이지 제작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